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의 구조 이론은 1차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형학적 이론이었죠. 마음 자체를 이걸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해요. 토포그래피컬 티어리라고 할 때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이렇게 나눴는데 나중에 1920년대에 가면서 이것을 이고 슈퍼 이고라는 2차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그냥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스트럭처럴 티어리로 바꿨는데 이 스트럭처럴 티어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드하고 이고 슈퍼 이고 이렇게 나눴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드나 슈퍼 이고 속에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프로이드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나오는 얘기는 이드의 세계, 그 무의식의 영역은 항상 비합리적이다, irrational하다고 얘기를 하고 의식의 세계는 rational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세계와 비합리적인 세계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처음 나뉘었는데 이걸 구조 이론으로 바뀌면서 이고 속에도 무의식의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컨셉츄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개념화가 쉽지 않죠. 원래 이고는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고의 개념에 무의식의 세계가 들어옴으로써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함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슈퍼이고 안에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함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최초의 이고의 개념, 최초의 이고는 의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개념에서,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엄격히 정신 구조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전제를 가졌는데 이게 같은 정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고 안에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함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소화해내는 것이 실제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블랭크 앤드 블랭크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을 구조 이론 속에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을 이고 사이칼러지, 특히 이 스트럭처럴 티어리 속에 구조 이론 속에 대상관계 이론을 포함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걸 대상관계적 이고 사이칼러지, 말하자면 대상관계적인 자아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쪽으로 이고 사이칼러지컬 릴레이셔널 티어리라고, 자아심리학적 대상관계, 뭐라고 부르건 이 두 가지를 합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차 구조 이론과 2차 구조 이론에서 나타나는 이걸 함께 조화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2차 구조 이론이 드러나면서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2차 구조 이론을 프로이드가 만들면서 1차 구조 이론은 폐기한 거다 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 프로이드는 1차 구조 이론과 2차 구조 이론을 동시에 쓰도록 두 가지를 다 함께 쓰는 이론으로 생각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프로이드의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920년 이전에 쓴 논문과 1920년 이후에 쓴 논문, 그리고 1920년 이후에 쓴 논문도 당초의 지정학적 이론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차 구조 이론이 생겼지만 그럼 1차 이론과 2차 구조 이론과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어려움이 또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블랭크 앤 블랭크가 착안을 한 게, 원래
프로이드가 2차 구조 이론을 만들기 이전에, 그걸 발표하기 이전에 논문에서 나온 얘기,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게 게삼트 이히라고, 그걸 번역을 해서 이고에서 호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을 써. 그러니까 우선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이론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2차 구조 이론을 소화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대상관계를 이 구조 이론 속에 포함시키면서 관념상으로는 여기서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고에서 호울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하지만 이고가 어떨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뉜 것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마음 전체를 세 개로 나눠서 분리된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분리된 세 개의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개의 기관이 함께 일을 할 것이, 전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이고라는 개념은 나라는 개념이죠. 자기가 마음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대상과 관계할 때 나는 뭐냐? 나는 이고로서 이 대상과 만나는가? 슈퍼 이고로서 만나는가? 이드로서 만나는가? 그런데 외부에 있는 대상은 나를 전체로서 통합된 나를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서 내 친구의 이고하고 얘기하겠어? 난 슈퍼 이고하고 이야기하겠어? 이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서로가. 그래서 이 통합된 이고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왜 시스템 이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가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만들면서 이고를 아주 제한된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속의 하나로 봐버린 거죠. 마음의 세 개의 구조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 통합된 전체로서의 나라는 개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로서의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여기서 독일어로 아까 얘기했던 The Gesamt Ich라고 한 거, 이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드하고 이고 간의 관계에서도 완전하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 원래 연역적으로 보면 이고는 이드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고와 이드가 꼭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고 부분 중에 억압된 것은 이고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분의 얘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드의 세계 속에 그 억압된 이고의 부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분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1차 이론에 조금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또 슈퍼 이고는 나중에 보면 슈퍼 이고를 이고의 그냥 일부라고 봐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나눴지만 엄격하게 완전하게 독립된 것으로 나눈 게 아니고 조금 나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하는 개념을 이분이 사용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분 이론을 따라갈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가면서 들어보죠.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다른 분들은 이걸 그냥 셀프 사이칼러지나 대인관계에서는 따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죠. 나중에 이고 사이칼러지스트 중에서도 이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이론상 또 나와요. 이분은 그 중간 시점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찰스 브렌나라는 정신분석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맨 마지막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고 사이칼러지스트 중에 가장 뛰어난 이론가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마음의 삼중 구조를 폐기시키는 게 좋겠다고 이론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음의 삼중 구조라는 그걸 가지고서 우리의 임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우리가 이드 이고 슈퍼 이고가 굉장히 명확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환자를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툴이 아니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랜 임상을 하시면서 그 이론가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가장 잘 연구하신 찰스 브레나가 마지막에는 그거보다는 이걸 전체로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찰스 브레나의 견해는 우리가 나중에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면에서 셀프 사이칼로지 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도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상관계나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셀프 사이칼로지 쪽에서 연구된 결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자아심리학자들, 여러 자아심리학자들의 견해와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까지 합쳐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선 대상관계적 이고 사이칼로지를 나름대로 이론화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독특한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장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이전의 이론을 자기가 소화해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부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좋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분이 주장을 따라가건 따라가지 않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고 사이칼로지나 다른 특히 대상관계와 이고 사이칼로지 쪽의 개념, 그리고 셀프 사이칼로지 쪽의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이 글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